집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방이 최소 3개. 3개나 있어.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. 3개나 있어? 씨, 잘 사네. 컬트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. 곡성에서도 이거 졸려가지고 아니야. 하루를 우리가 지금 너무 졸려. 리뷰가 뭐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9월 8일인데 그저께 개봉한 영화를 한 이틀 만에 저희가 엄청 빨리 봐서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다 아실 텐데 저희 잠이라는 영화를 봤고요. 어떤 영화죠, 잠? 잠은요. 네. 감독 이름이 뭐였죠? 유재선 감독님. 유재선? 네. 유재선 신인 감독님이고 방송에 여러 번 이제 소개됐지만 봉준호 루키 뭐 이렇게 나오죠. 봉준호 감독님의 옥자 연출 출신이시라고. 이성균, 정유미 주연. 네. 유명한 배우는 그렇게 둘이죠. 네. 사람들이 알 법한. 그 두 배우가 이제 신혼부부로 나오는 이제 신생아 아이를 낳은 부부로 나오는 오컬트 미스터리 스릴러. 호러 이런 게 아니고 난 호러물은 아닌 것 같아.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. 스포하지 않는 내용은 선에서. 네.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. 그러면 그냥 네이버에서 잠을 검색하십시오. 이성균이 에이스에서 못 자서 에이스 침대에서 못 자서 일어난 그 모든 일 이런 느낌? 왜 이렇게 불친절한 거야?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게 내용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간단하게 시놉시스는 그런 거잖아요. 이성균이랑 정유미는 신혼부부인데 이성균이 이제 몽유병을 앓고 있다. 이거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잖아. 그래. 이성균의 몽유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성균도 노력하고 정유미도 노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. 그게 예고편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. 네.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지금 본 지 2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되게 피곤하고 우리가 영화 보러 가기 전에도 야, 이거 잠 보니까 이제 가서 자지나 말자. 야, 일단 아재 개그를 하면서 갔는데 왜냐하면 수면의 과학 보러 가서 되게 열심히 잤던 기억이 있어서. 이 영화 어떠셨습니까? 저는 되게 재밌었고, 이 영화가 한 중반부에서 조금 더 진행됐을 때, 진짜 올해 본 것 중에 제일 재밌네. 이러면서 봤어요. 그 정도로. 제일 재밌네 하면서 이제 보고, 끝으로 가면서 또 다른 재미, 또 다른 방식의 재미를 주는 영화였는데. 그럼 재미라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, 그 중에 제일 좋았던 요소는 뭐였어? 그냥 영화의 기운이, 루키가 찍은 영화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되바라진 영화 같은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장센 영화제에서 뭐 되게 잘 나온 영화 있다더라 했을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고, 맞아, 미장센 영화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로 재밌었어.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. 근데 되게 좀 장르성이 짙고 이러는데 그거를 메이저 배우들이 연기를 한 거니까.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식의 심리 미스터리 스릴러, 호러 분위기도 있는 이런 영화를 그 정도 인지도 있는 배우보단 사실 조금 인지도 덜한 배우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독립영화계에서만 이제 주로 출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그게 영화제 걸리면 이런 게 좀 많은데, 이 영화는 신인 감독의 영화인데 막 이런 분들이 나오는. 그래서 원래 이 영화를 보기 전이라면 만약에 이 영화에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장항준 감독이 하는 유튜브 넌 감독이었어에 이성균 배우랑 이 감독님이 나오시는데 그걸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거기서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바이브나 이 영화를 찍으면서 두 배우와 이제 감독이 얼마나 호흡이 좋았는지 이런 게 막 나오는데, 저도 방금 소마이가 얘기했던 거에 완전히 동의하거든. 그러니까 이성균은 완전히 관록 있는 배우고 감독은 되게 신인인데 그 둘의 케미가 되게 잘 맞아지는 게 영화에서 되게 드러나는 그런 느낌이어서. 좀 신나. 나는 원래 저는 이성균 배우의 연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나는 워낙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정해져 있으니까. 정해져 있고 중간중간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가고 이러는데 꾸준히 한 20년 넘게 있는 사람은 이성균이 거의 유일하거든요. 너한테 클래식 같은 거네. 이성균이 유일해. 이성균 배우가. 그래서 나는 이성균 배우가 심각한 연기하는 거를 더 재밌게 잘 보는 편이에요. 이렇게 이성균 배우의 파주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. 봉준호 감독님 이런 분들이랑 이제 하다가 완전 이제 신인 감독님과의 그 신선한 시나리오를 연기하는 그 관록 있는 두 배우 이걸 보는 맛도 되게 컸죠. 그게 좀 느껴지는 게 재밌다고 생각. 근데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런가? 이 신인 감독
감독의 연출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, 신인 감독의 연출과 관록 있는 배우의 케미는 이런 것이군이 느껴지는데 내가 알고 봐서 그런 건가? 아니 근데 확실히 약간 가끔씩 신인 감독들이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잖아. 더 테러 라이브 같은 거 있죠. 그런 거 맞아요, 되게 맞아, 좀 맞아.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오는데 이 감독 신인인데 너무 잘 찍는 것 같은 음.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늑대소년 만들었던 그 사람도 신인일 때 되게 좋았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번에도 굉장한 걸작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되게 기분 좋게 봤고 이게 공포물이긴 하지만 나는 사실 서사가 좋았거든, 스토리가. 이 구성이라고 해야지, 플롯? 이런 것들이 좋아서 되게 강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뭐야? 그 중에 베스트. 뒤통수 치는 플롯? 플롯. 그러니까 막 이렇다 할 반전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약간 이선균과 정유미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플롯을 말하는 거지. 예고편 같은 경우는 이성균 배우가 액션을 하면 정유미 배우가 반응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나와요, 주로. 근데 영화에서는 한 명이 메인 배우다라는 게 없거든요. 메인 캐릭터라는 게 없고 한 명만 액션을 하고 한 명은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내가 리액션을 해야 되는가 이런 스타일로 가지 않아요. 엎치락뒤치락으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예고편에 보면 사실 이건 스포라고 하기 어려운 게 예고편 거의 뒤쪽에 가면 이성균 그 대사가 나오거든? 너 미친년이야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. 그러니까 사실 이성균이 몽유병이라고 했지만 뒤로 갈수록 이제 이 관계들이 막 뒤섞이는 거? 그런 부분이 좋았다는 거죠. 맞아요. 네. 그런 그러니까 스토리적인 거가 좋았지. 나도 그런 부분이 동의하고, 맞아. 이제 그거 외에도, 나 이게 약간 한국형 오컬트 얘기할 때, 항상 이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. 곡성 같은 느낌. 근데 이제 한국형 오컬트 하면 항상 무당 얘기가 나오고 귀신 얘기가 나오는데, 결정적으로 이 영화에서 되게 주된 주제 중에 하나는 이 과학과 미신,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되게 안 짜치게 잘 연출했다?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.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되거나 약간 좀 짜칠 수 있는데 되게 세련됐다. 나는 이 감독이 신인 감독으로서 사고 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. 되게 스타일리시해, 나름의. 맞아. 많은 돈 들이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찍는 그런 느낌이었어. 공간이 별로 바뀌질 않거든요. 거의 한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외부 공간들도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집이라서 연극적이다라고 표현한 어떤 기자분의 글도 봤었었는데 나는 연극적이다라고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. 집 한 24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방이 최소 3개. 3개나 있어.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. 3개나 있어? 잘 사네. 그런 아파트에 여러 공간이 나오고 화장실 공간도 따로 비춰주고 부엌 공간 따로, 맞아, 베란다 공간 따로 막 이런. 그리고 되게 오래된 아파트예요. 오래된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? 층간소음이지. 층간소음이 중요한 요소로 나옵니다. 아, 이 영화 약간 그런 게 있어. 그 곡성도 그렇고 이 곡성이 떠오르는 이유는 오컬트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. 곡성에서도 졸려가지고 아니야. 우리가 지금 너무 졸려. 곡성에서 이게 오컬트적인 현상인지 아니면은 정말 그 환각제가 있다라는 버섯이었나? 뭐 이런 걸 먹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맥거핀. 하는 게 있잖아요. 근데 곡성은 확실하게 오컬트로 풀었지. 뭐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들이나 이런 게. 근데 얘도 약간 이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보자면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의 여지들이 이제 영화에 좀 깔려있기 때문에 곡성이 생각났거든요. 어떤 오컬트적인 요소라기보다는. 나는 오히려 곡성보다는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개봉하는 그 신인 감독들 영화 대표적인 게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엄태화 감독이 있고 자매 유재선 감독이 있잖아요. 근데 둘이 이제 봉준호 키드다, 박찬욱 키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오히려 둘이 약간 크로스된 것 같아. 난 이 사람 영화를 보니 약간 박찬욱 영화가 약간 떠오르네. 그래? 이번 잠 같은 영화가 박찬욱 영화들 중에 초기작 중에 그 쓰리 몬스터였나? 그 좀 약간 잔인한 영화 그거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뒤에서 좀 받았어. 그거 봤어? 어느 정도는 봤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박찬욱의 어떤 미학이라든지 그런 스타일 같은 게 좀 들어있어서 나는 이게 사실 봉준호 키즈라고 하지만 봉준호 스타일은 아닌 영화거든. 그래서 이 영화는 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그걸 무섭게 연출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. 그런 어떤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불쾌한 이웃 같은 거 있잖아.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호러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게
저는 나름 좋았습니다. 보다 보면은 나름의 어떤 그 곡성이라든지 아니면 검은 사제들 같은 영화들이 조금 떠오르긴 하죠. 그런 맞아요. 요소들이 있으니까. 네. 근데 그거와는 좀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나는 곡성은 너무 무서웠거든요. 음. 아침 일부러 조조 영화로 보러 갔는데도 너무 무서워. 이번에는 이제 밤 9시 정도에 끝나는 영화로 본 거잖아요. 근데 전혀 이 영화에서 무서운 장면은 초반에 몇 번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는 되게 무서움을 많이 타는 무서운 영화 잘 못 보는 스타일인데 저의 기준에서는 못 볼 정도의 공포 영화는 아니다. 아쉬운 점은 있었나요, 혹시? 사실 본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이게 확 아쉬운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게 그런 게 있으면 영화 끝나자마자 그 생각이 계속 드는데 이게 뭐가 아쉽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고 좀 묵혔다가 이제 떠오를 수 있기는 한데 뭐 굳이 따지자면 정유미 배우가 이미 연기한 걸 보는 느낌이 왠지 있는데 뭔지 모르겠네. 이전 캐릭터가 약간 좀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군요. 아니 아쉽지도 않아요. 그냥 막 이렇게 나는 뭐가 오히려 있었지 하다 보니까. 정유미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해줬다고 맞아, 했거든. 잘했어. 정유미 배우 특유의 그 순수하게 생겨서 사람 미치게 하는 그런 얼굴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둘 다 추천한다, 이 영화를. 네. 쪽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여름 텐트폴 영화 3편보다 이게 더 재밌습니다. 각자 돌아가면서 한 주 평과 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. 네. 일단 별점은 저는 3개 반. 높네. 5개 만점에 3개 반 드리고요. 한 줄 평은 봉준호의 아이가 곡성을 찍어버렸네. 왜 박찬욱 얘기는 어디 들어갔어? 바꿀까? 봉준호의 아이가 박찬욱 스타일로 곡성을 찍어버렸네. 그래. 저는 별점, 저도 3.5개. 3개 반이고요. 저희 한 줄 평은 한 번 더 보고 싶다. 아주 강렬하네요. 졸려서 네. 떠오르질 않았습니다. 저희가 이 영상은 아주 최소 편집으로 해서 탁탁탁 해서 빠른 승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. 네. 다들 졸린데 잘 주무시고요. 잠이 보약입니다. 리뷰가 꼭